기술업계 베테랑인 거스트너는 전기와의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전기차 업체 리더인 테슬라에 베팅했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 EV 제조업체의 새로운 지분을 확보했는데요. 그의 발언으로 인해서 테슬라 주가가 적어도 0.3% 상승했습니다. 그는 알티미터 캐피탈이라는 미국 투자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마음 변화의 근거는 테슬라가 장기적으로 EV 부분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2019년과 2020년에 테슬라는 약세였지만 시장이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테슬라를 애플과 비교했을 때 실제 판매된 차 대수는 애플 단말기보다 적지만 훨씬 더 큰 이익을 내는 회사라고 했습니다. 테슬라는 해자를 확장하는 회사를 세웠고 많은 내연기관차의 OEM에 비해서 선두를 차지할 만큼 확장했다고 했습니다. 전기차 경쟁 기업은 기껏해야 10% 마진을 가져오지만 테슬라는 30%의 마진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약 15%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타마다입니다. 여기 테슬라에 막대한 투자를 해서 화제가 된 투자자가 있습니다. 무명 투자자 고간 레오인데요. 그는 일론 머스크보다 테슬라에 더 많은 돈을 쏟아부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포지션으로 보상을 받아 일론과 기념 촬영하는 사진이 일렉트릭 뉴스 사이트에 공개되었습니다. 일렉트릭은 작년에 고간 레오가 일론 머스크와 레리 앨리슨에 이어서 테슬라에서 세 번째로 큰 개인 주주가 되었을 때 처음 보고되었습니다. 그는 컬럼비아 대학교와 뉴욕 로스쿨을 졸업하고 대형 IT 기업인 SHI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을 설립했는데요. 지난주 테슬라 주식 약 14만 200주를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간 레오가 테슬라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보유 주식 2,262만 9,200주로 최소 2빌리언 달러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경기 현황을 살펴볼까요? 골드만삭스 팀은 매파가 옳다면 S&P 500이 추가로 27%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최근의 충격적인 인플레이션 수치 이후에 연준이 9월에 공격적일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이 더 높은 금리를 장기간 유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심각한 시나리오는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1980년대 초반의 경기 침체에 필적하는 긴축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S&P 500이 15% 이상 하락한 경우를 그래프로 표기했는데요. 빨간색 막대는 경기 침체와 겹치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각한 매파 시나리오대로라면 45%나 하락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레이 달리오는 연준이 내년까지 금리를 4.5%로 올리면 주가가 거의 20% 폭락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2.25%와 2.5% 수준인데요. 내년에 거의 4.5%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코비드-19 전염병에 대응하여 2020년 3월에 금리를 거의 0에 가깝게 인하했었죠. 그래프에 보시는 유로달러의 미래 환율이 4.5%를 향해 가는데요. 유로달러란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에 예금되어 있는 미국 달러를 말합니다. 기술주는 계속해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8.3%라고 9월 14일 보고했는데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이날 거래에서 거의 4% 하락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에릭 셰리던은 기술은 본질적으로 위험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 높은 이자율로 인해서 새로운 자금으로 번창하는 기술 회사의 자본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타, AMD, 인텔, 알파벳,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소피파이와 같은 인기 있는 기술 주식은 뉴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리튬 가격은 EV 생산을 늘리면서 자동차 제조업체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최근 배터리 제조업체가 사용하는 리튬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중국의 리튬 가격 상승에 대한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수요와 공급의 차질입니다. 리튬 생산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수찬성은 2주간의 정전으로 공급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겨울 난방 시즌으로 인해서 향후 전력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커니 자동차 및 산업 책임자인 더그멜은
가격 급등은 단기적일 것으로 보고 있지만 공급 문제는 여전할 수 있다고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다음은 테슬라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첫 번째 슈퍼차저 버전 4 스테이션이 애리조나에 오픈될 예정입니다. 태양열 및 에너지 저장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충전소의 미래를 엿볼 수 있습니다. 9월 15일 테슬라가 아이슬란드에서 전기차 충전 지원 시범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타사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슈퍼차저의 정확한 위치는 테슬라 앱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죠. 현재 테슬라는 네덜란드와 프랑스, 덴마크, 아이슬란드를 포함한 총 13개국에서 슈퍼차저 충전소 일부를 경쟁사 차량 소유주에게도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독일 대신 미국에 배터리 생산시설을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베를린 기가팩토리 인근에 지으려던 배터리 생산시설 투자 계획을 보류했다고 14일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는데요. 크기가 작아서 물류비가 적게 드는 반도체와는 달리 무거운 배터리는 물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자동차 공장 근처에 짓는 것이 원칙처럼 돼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미국 정부가 배터리에 대한 막대한 생산 보조금 지원을 해주자 물류비가 들어도 미국 생산이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9월 14일 바이든은 전기차 충전기금 900밀리언 달러 승인을 발표했죠. 미국 35개 주에 전기 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연방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바이든은 2030년까지 판매되는 모든 신차의 50%를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만들고 50만 개의 새로운 EV 충전소를 원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다음 기가팩토리 부지로 온타리오주를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캐나다는 중요한 원자재와 가공업자의 근접성으로 인해서 테슬라의 다음 기가팩토리의 최종 후보지로 여겨집니다. 캐나다는 인근 원자재를 철도를 통해 비교적 쉽게 정제 공장이나 기타 자동차 산업 허브가 있는 다른 현장으로 운송할 수 있는 뚜렷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를린이나 상하이와 같은 미국 이외의 다른 사이트보다 훨씬 짧은 공급망을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도이치뱅크는 테슬라의 목표 가격을 375달러에서 400달러로 조정하고 매수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S&P 500이 추가 하락한다는 소식은 테슬라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늘어날 테슬라의 판매 대수, 그리고 인프라 확충의 소식이 이 목표가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